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동물은 동물원에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동물이 왜 키울 수 없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일각고래는 신화 속의 유니콘처럼 긴 엄리로 유명하죠. 이 엄리는 평생 동안 계속 자랄 수 있으며 때로는 최대 3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각고래가 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 개체와 일부 여성 개체만 가지고 있죠. 16세기와 같은 중세시대에는 일각고래의 엄리가 너무 귀중하여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왕족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피부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북극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각고래를 포획하고 번식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죠. 그중 일부만이 몇 달 동안만 지속되었을 뿐 오늘날 동물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9. 2018년 현재 마운틴 고릴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 목록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릴라 개체군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 중 1000마리가 조금 넘는 개체가 아프리카의 두 외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은 우간다의 브인디 국립공원에 살고 있고 다른 절반은 비룬가 산맥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높은 고도에 위치한 숲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운틴 고릴라라고 불립니다. 지역의 온도는 영하의 온도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고릴라들은 다른 고릴라보다 털이 두꺼워 극도로 추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람들은 번식을 위해 마운틴 고릴라를 잡으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식단이 너무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에 도입되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8. 이것은 일반적인 아르마딜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아르마딜로 종인 핑크 페어리 아르마딜로입니다. 이 동물은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만 발견되죠. 때로는 사막에서, 다른 때는 초원에서 발견됩니다. 크기와 분홍색 방패 때문에 핑크 페어리 아르마딜로로 불렸죠. 이 동물은 너무 작아서 손바닥에 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땅을 파는 데 소비하기 때문에 하나를 찾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죠. 그들의 껍질은 포식자로부터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히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지면 혈액을 펌핑하여 체온을 조절한다고 하죠. 핑크 페어리 아르마딜로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인공식단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원이나 애완동물로는 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95% 이상이 8일 이상 잡혀진 상태로 생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7. 제비는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는 발가락이 있는 작은 새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종은 헛간제비이며 푸른 윗면과 긴 갈래 꼬리로 구별되죠. 그들은 길이가 약 15에서 18cm까지만 자랄 수 있는 매우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이지만 여전히 새의 세계에서 최고의 어댑터로 간주되죠. 그들은 보통 수역 근처의 열린 지역에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제비는 주로 곤충을 먹죠. 자연적으로 야생조류이지만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곳에서는 제비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불법이기도 하죠. 그들이 날고 사냥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이므로 동물원에서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6. 백상아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성 물고기이며 그 크기로 유명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키울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둘째, 백상아리는 바다가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백상아리를 잡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최대 16일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상어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부상을 감안할 때 수족관에 배치가 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04년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은 100만 리터의 물로 채워진 10m 깊이의 탱크에 백상아리를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상어를 6개월 동안 수조에 가두었다가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어를 다시 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5. 5종의 코뿔소 중 가장 큰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는 인도네시아의 우중쿨론 국립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자바 코뿔소입니다. 그들은 63마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포유류 중 하나이죠. 자바 코뿔소는 짙은 회색이며 외뿔 코뿔소와 모양이 약간 비슷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하기 전 그들은 인도에서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아시아 대륙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그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자바 코뿔소는 최대 4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자바 코뿔소는 최대 4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잡혀 있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19세기 후반 동물원에 전시된 자바쿠플소 몇 마리가 있었지만 1907년 마지막 자바쿠플소가 호주 애들레이드 동물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4. 동물원에 대왕 오징어가 없는 데에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대왕 오징어는 심해에 사는 생물입니다. 2001년 뉴질랜드 해양생물학자인 스티브 오셰이는 어린 대왕 오징어를 발견했죠. 그는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일본 연구자 그룹은 성인 대왕 오징어를 잡아 북태평양 깊숙이 약 900m 깊이로 방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왕 오징어가 바다 괴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이 전설적인 크라켄이라고 생각하죠. 3. 니알라사는 에티오피아 산맥에서만 발견되는 영양입니다. 이 니알라종은 높은 고도에서만 살기 때문에 산 니알라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국내에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연 서식지는 몇몇 산뿐입니다. 그들은 길이가 1.2m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양 중 하나입니다. 산 영양이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데 주로 영토의 많은 부분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됩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종을 구하기 위해 포획하여 사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 환경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종인 것 같습니다. 2. 인드리는 가장 큰 살아있는 여우 원숭이이며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발견됩니다. 몸 길이는 약 65에서 75cm이고 무게는 6에서 9kg입니다. 인드리는 나무 꼭대기에 살며 나무 꼭대기를 통해 움직인다고 하죠. 그들은 주로 나무잎, 씨앗, 과일 및 꽃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우 원숭이들과 달리 인드리는 매우 구체적인 식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동물원과 같은 인공 환경에서 이 식단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연구원들은 인드리가 음식에 대해 매우 엄격하며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잡은 인드리는 번식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번식이 중단된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인드리는 잡혀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살아남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1. 놀랄 수도 있겠지만 19세기 후반 실제 사람이 있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종족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서양인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 일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였죠. 1907년 파리 식민지 전시회 기간 동안 자르덴 트로피칼로 알려진 이 농업지역에 인간 동물원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원주민처럼 옷을 입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인간 동물원은 함부르크, 앤트워프, 런던, 밀라노 및 뉴욕에서도 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간 동물원은 1958년 벨기에에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러한 것들은 부도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물들이 동물원 대신 자연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